자,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출제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에너지 전환이에요. 에너지 전환. 야,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보다 크니 작으니 이 에너지는 어디에 쓰였니? 이거 물어보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하실 때 지금은 연력학이 나오게 되면 자꾸 PV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그런 연습만 돼 있으면 여기는 크게 공부할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연력학의 네 가지 과정 뭐가 있어요? 등원 과정, 등합 과정, 정적 과정, 단열 과정. 요 네 가지죠, 그죠? 이 네 가지가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그 전환 과정만 이해하면 또 그것만 설명할 수만 있으면은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대단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가 하는 일 한번 봅시다. 자, 기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를 곱해서 우리가 구하게 된다. 그렇죠? 자, 이 정도씩은 여러분들이 따로 뭐 정리할 건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체가 하는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다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만약에 부피 변화가 0보다 크다. 이 얘기는 뭐가 된 겁니까? 부피가 팽창을 한 거죠. 부피가 팽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이거는 외부에 일을 했다예요. 했다. 누가?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 부피가 늘어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자, 만약에 부피가 감소했다. 0보다 작다 그러면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주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축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셨나요? 예. 네, 용어 정리 명확하게 하시고요. 여기는 에너지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얻어내서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가만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되는 단어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피가 증가했다, 부피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명확하게 좀 해주고 일을 기체가 했다 또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꼭 좀 이해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기체가 스스로 쪼그라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압축을 시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만 이렇게 부피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꼭 이해하시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밑에 보시면 PV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시고요. 문제를 통해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한번 보시죠. 자,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부 에너지는 U 우리가 이렇게 써주게 되는데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내부 에너지가 크다 이런 얘기고 분자 운동이 느리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작다예요. 그래서 명확하게만 이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른 거는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커요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분자 운동이 어떻다? 왜 활발한 거죠? 그렇습니다. 온도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온도가 높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커요. 그러면 온도가 높구나, 뜨겁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분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구나.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작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분자 운동이 느리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 온도가 어떻게 됐다? 낮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뭐 식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식을 외워두면 조금 더 낫습니다. 자, 봅시다.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식이 어떻게 되죠? 2분의 3의 nRT. 근데 nRT라는 것은 PV라고 쓸 수도 있으니까 2분의 3의 뭐라고 쓸 수도 있어요? PV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되셨나요? 식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꼭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온도와 내부 에너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내부 에너지가 크다 그러고 온도가 낮으면 내부 에너지가 작다 그러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식 외워주시면 더 좋고요. 못 외워도 이거는 뭐 안 외워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분자운동이 활발하다, 분자운동이 느리다. 분자운동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다, 분자운동이 느리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다라는 뜻이라는 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식 알아두시면 더 좋고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PV는 nRT라고 하는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넘어가 봅시다.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걸 좀 보기 전에 거기 위에 보시면은 내부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압력과 부피의 곱이 만약에 여기가 P고요. 여기가 V다 그러면 우리가 PV는 뭐가 되는 거죠? nR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곱이 크다 그러면 뭐가? 온도가 높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A점의 온도에 얼마예요? A점의 온도는 얼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가 2P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P와 V의 곱이 온도가 T다 그러면 여기는 온도가 얼마라고 하면 돼? 2T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 정도 표현은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그럼 B점에서의 온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압력은 3P이고 부피가 얼마예요? 2V 이렇게 되니까 여기의 온도는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 6T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점에서의 온도는 A점에서의 온도보다 몇 배가 높다? 3배가 높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PV는 nRT 요걸 이용해서 온도 관계는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내부 에너지는 어디가 더 큰 거야? 내부 에너지는 여기가 더 큰 거야? 여기가 더 큰 거야? 6T. 그렇지. 여기가 내부 에너지가 제일 큰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만약에 여기에 있던 기체가 이 상태로 갔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진 거죠? 그럼 이걸 우린 뭐라고 표현해?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해. 커졌다라고 얘기한다고. 내부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분자 운동이 활발하고 온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럼 온도가 낮았던 기체가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곧 뭘 얘기하는 거야? 분자 운동이 활발해졌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졌다, 분자 운동이 활발해졌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거꾸로 여기 있던 기체가 일로 갔어요. 그러면 온도가 낮아졌죠. 온도가 낮아졌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분자 운동이 느려졌다. 그렇죠? 온도가 내려갔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 변화가 만약에 양수를 갖게 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온도가 높아졌다는 뜻이야. 내부 에너지가 만약에 음수를 가지고 내 변화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항상 낮은 값에서 처음 값을 빼주는 거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온도가 이렇게 낮아졌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분자 운동이 느려졌을 경우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는 온도의 함수로만 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표현 방법만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해 두시고요. 되셨죠? 네, 여기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증기기관이라는 걸 이용했을 거 아니야, 그죠? 오늘날에 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만 이게 그대로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왜? 에너지라는 것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에너지가 절로 갔다가 저기 있던 에너지가 일로 왔다 이렇게 전환 관계만 되는 거지 어디서 갑자기 에너지가 뿅 하고 생긴다든지 뿅 하고 없어진다든지 그런 일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석탄을 떼서 해보니까 석탄을 뗐다는 얘기는 뭐야? 열을 가해주는 거잖아요. 열을 가해주면 이 증기기관 안에 있던 뭐가 기체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되는 거야? 활발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변하게 돼 있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일부는 반드시 뭐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를 하게 된다는 거야?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석탄을 떼서 일부는 뭐에 쓰이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에 쓰이고 일부는 반드시 일하는 데 쓰일 거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열량 Q를 공급했을 때 일부는 수증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일부는 뭐 하는 데 쓰인다는 얘기야? 일하는 데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아시겠나요? 아주 간단한 법칙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에서는 신경 쓰셔야 될 게 이 열에너지와 내부 에너지 변화와 한 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나요? 뭐를 통해서? 네 가지의 동작 과정을 통해서. 알겠죠? 그 에너지 전환 관계만 보시면 돼요. 되셨죠? 네. 그래서 요 기본적인 식은 머릿속에 꼭 외워두고 얘와의 관계만 물어보고 있다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등온 과정 한번 보세요. 등온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야? 온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온도가 안 변한다는 얘기니까 온도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야.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거나 느려지거나 하지 않고 온도가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거나 한 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열기관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여기다가 열을 줬다라고 한다면 내부 에너지는 변화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수증기가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거나 하는 일은 안 생긴다는 거야. 그냥 이 열을 주면은 전부 다 뭐를 하게 된다는 거야?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에서 Q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뭐가 되면 1이 된다면은 델타 U가 없으니까 이걸 연력학 제1법칙에서의 등온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셨나요? 그러면 등온 과정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거 굉장히 이상적이겠죠. 그죠? 자본가들한테는 어때요? 석탄 1,000원어치를 뗐는데 1,000원어치 다 일을 해버려. 얼마나 좋겠어요? 돈 버는데 끝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관을 만들려고 꽤나 노력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진 않지만 우리가 이상화된 형태에서 온도가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100%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PV 그래프가 주어져 있게 되면 등온 과정이라고 하는 걸 좀 볼게요. 자, 거기 그래프를 봅니다. A점에서의 압력은 얼마죠? A점에서의 압력은 3P고요. 부피는 얼마? V. 이렇게 돼 있죠? 이게 A점이다 이 말이야. 자, B점은 부피가 압력은 얼마고요? 압력은 P면서 부피가 얼마? 3V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B점이다 이런 얘기야.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온 과정이라는 것은 PV는 nR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nR은 이건 뭐 상수값으로 놓고요. 압력과 부피의 곱이 매번 어떠면 똑같으면 온도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V 그래프가 있으면은 압력과 부피의 곱이 매번 똑같이 나타나는 점들만 쭉 찾아가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거를? 무슨 곡선? 등온 곡선 우리가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일정한 곳? PV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 점들만 연결한 선을 말하는 거야. 이걸 등온 곡선이라고 그래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그러면 A에 있던 기체가 B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린 뭐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야? A에 있던 기체가 B 상태로 변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돼? 등온 팽창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등온 팽창했어. 자, 여기서는 원인과 결과만 에너지 전환 과정에 원인과 결과만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럼 등온 팽창을 했으니까 부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늘어났잖아요. 그럼 뭐를 했다는 거야? 일을 했어요. 그러면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해줬잖아요. 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렇죠. 열을 받아서.
그렇죠? 에너지라는 건 어디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 준 거 가지고서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따라서 외부에서 열을 받아서 모두 뭘 했다는 거야? 전부 다 일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말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말로 표현해 보세요. 외부에서 열을 공급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석탄을 떼줬더니 전부 다 뭐 했다는 거야? 증기기관을 돌리는데 다 써버렸다라 이런 얘기야. 굉장히 해피한 과정이에요 이거는. 알겠어요? 자, 만약에 B에서 A로 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등원 압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원인과 결과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기체가 스스로 압축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기체는 스스로 압축할 수 없잖아요. 기체가 알아서 쪼그라들진 않단 말이야. 누군가가 어때요? 쭉 줄여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외부에서 일을 받았어요. 이랬나요? 일도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았어. 일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받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 안에 있는 수증기의 온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밖으로 빠져나가 버렸다 이런 뜻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외부에서 일을 받아서 그것이 전부 다 어떻게 있다는 거야? 증기기관 밖으로 열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제 말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등원 과정이라고 하는 거에서의 변화를 꼭 좀 여러분들이 정리만 해주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만 있으면 돼요. 일을 했네. 왜? 열받아서. 그럼 얼만큼 일을 했는데 열받은 만큼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되셨나요? 열을 방출했네. 왜? 외부에서 일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만큼을 전부 다 열로 방출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원인과 결과만 설명할 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PV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열량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도 되는 거야? 1이 되기도 하는 거야. 이 면적의 크기가. 아시겠나요? 그래서 등원 과정에서 야 얼마큼의 일을 했니? 그러면 요 면적만큼의 일을 한 거고 야 얼마만큼 열을 받았니? 그러면 요만큼의 열을 받은 거야. 알겠어요?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PV 그래프에서 면적이 1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등원 과정의 다예요. 자, 등압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등압 과정. 압력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누구의 압력이 변하면 안 되는 거야? No. 기체의 압력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부 압력하고 상관없이 기체 자체의 압력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등압 과정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아주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 과정이다.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 과정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알겠어요?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이야. 급격하게 콱 이런 과정은 아니야. 아주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이 등압 과정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팽창하고 천천히 천천히 수축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거의 등압 과정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을 가했을 때,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열기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자꾸 그 중기기관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이해가 편해요. 여기다 열을 가해줬어요. 열을 이렇게 가해주거나 물론 열이 빠져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내부 에너지도 변하면서 뭐도 할 수 있는 거야? 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내부의 압력이 변한다 안 변한다? 내부의 압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이 압력은 항상 어디랑 똑같이 이 내부의 압력이 P다라고 한다면 이 바깥의 압력하고 항상 어때요? 항상 평형을 유지하면서. 알겠습니까? 안의 압력과 바깥의 압력이 항상 평형을 유지하면서
계속 일정하게 팽창하거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압축되거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변화를 뭐라 그래? 등압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순식간에 팍팍 이런 일은 안 벌어져.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확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야? 어느 한쪽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서로 평형을 이루게 되면 일정하게 아주 느리게 등속도 운동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팽창하고 압축하고 이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적 변화에서는 등압 과정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외부의 압력이 변하지 않으면 내부의 압력도 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일정하게 일어나는 변화를 등압 과정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때는 공급한 에너지 Q라고 하는 것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도 일어나면서 동시에 모두 일어나게 돼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변하는 거니까 P 델타 V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되셨나요? 네, 압력은 변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는 거니까 P 델타 V 되셨어요? 이때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어요?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에 얼마가 된다 그랬어? 압력은 변하지 않으면서 부피만 변하는 거니까 2분의 3에 P 델타 V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된다? 2분의 5에 P 델타 V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꼭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좀 우리가 알아둡시다. 요거까지.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걸 W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부 에너지는 얼마 변하게 돼 있다? 내부 에너지는 한 1에 몇 배? 1.5배가 되게 돼 있어요. 알겠나요? 항상 2분의 3에 W 이렇게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무슨 과정에서만 이렇다고? 등압 과정에서만 이래요. 등압 과정에서만. 열량은 항상 어떻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2분의 5에 뭐가 되는 거야? W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머릿속에 꼭 외워두세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경우는 등압 과정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시겠나요? 네, 잊지 마시고 요 수치는 외워두면 더 좋고요. 꼭 외워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놓고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PV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자 부피가 얼마일 때 부피가 V일 때 압력이 얼마? 2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P라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부피가 3V까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A점에서 B점까지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를 뭐라고 그래? 이거를 등압 과정이라고 그래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바깥의 압력이 2P면 이 안의 압력도 2P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평형을 이루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그럼 PV는 nRT라고 그랬으니까 이 PV라고 한다면 요거 온도가 얼마라고 할 때 ET라고 할 때 여기는 온도가 얼마라고 하면 돼? 여기는 온도가 얼마라고 하면 돼요? 6T. 얼마? 6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등원선을 우리가 그려보게 되면 등원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만약 2T인 등원선이다 그러면 이건 등원선을 대충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6T인 등원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는 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해하시면 금방 되는 거니까 연력학은 이 4개 과정만 이해하고 써낼 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그럼 A에서 B로 갔어요. 그럼 A에서 B로 갔어요. 자, A에서 B로 갔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해? 등압 팽창을 한 거죠. 그죠? 되셨습니까? 예. 그럼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뭐 했다? 예. 일을 했어요. 기체가 외부에다 일을 해준 거야. 되셨어요?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갔어요. 온도가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도 벌어진 거야?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다. 분자 운동이 활발해졌다는 뜻이죠. 그죠? 왜? 외부에서 열을 공급받아서. 그러니까 석탄을 뗐더니 일부는 뭐에 쓰였고 수증기를 만드는 데 쓰였고 일부는 증기기관을 움직이는 데 썼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 외부에서 열을 공급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열을 석탄을 뗐더니 일부는 뭐에 쓰였다고? 수증기를 만드는 데 썼고 일부는 어디에 쓰였어? 외부에 일을 하는 데 썼다. 이런 얘기야. 제 말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B에서 만약에 A로 갔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압, 압축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말로 표현하면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B에서 A로 갔으니까 이건 온도가 어때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분자 운동이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있다는 거야? 감소했죠. 그죠? 그럼 외부에서 일도 받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은 거야. 일이라는 에너지를 알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내부 에너지도 줄어들었어. 그럼 그만큼 다 어디로 간 거야? 바깥으로 그냥 방출돼 버렸다 이런 얘기야. 이것 때문에 이거 두 개만큼이 전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외부로 열을 방출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야. 제 말 이해됐나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봅시다. 그럼 PV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라고 그랬죠? 1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1이란 말이에요. 1. 되셨습니까? 그럼 얼만큼의 일을 한 거야? A에서 B로 가면서. 응? 얼만큼의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4 PV만큼의 일을 한 거죠? 왜? 이 면적의 크기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이제 봅니다. 그럼 이런 등압 팽창을 했을 경우는 얼마만큼의 일을 했어? 얼마만큼 일을 했어요? 4PV만큼의 일을 한 거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또 얼마만큼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어? 아, 여기 있잖아. 한 일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4PV라고 했잖아. 그럼 이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얼마큼 증가한 거야? 이 경우 등압 과정은 항상 한 일의 몇 배라고 그랬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1.5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내부 에너지가 변한 거야? 6PV만큼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그럼 얼마의 열을 공급했다는 얘기야? 10PV만큼의 열을 공급했구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0PV만큼의 석탄을 떼줬더니 4PV만큼의 일을 하고 6PV만큼의 수증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정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얼마만큼의 일을 받아서 4PV만큼의 일을 받아서 얼마만큼의 내부 에너지도 감소하고 6PV만큼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 됐어요? 그러면서 얼마의 열을 방출했다는 얘기야? 10PV만큼의 열을 방출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정적 과정 한번 보세요. 정적이라는 말이 뭐야?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일을 한다 안 한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 엔진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런 과정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열은 줬는데 일도 안 해. 그럼 이런 기관은 만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적 기관을 항상 뭐라고 생각하라? 이거 압력밥솥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압력밥솥. 그래서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고 불 켜도 어때요? 압력밥솥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지는 않잖아.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건 공급한 열량이 있으면 가스레인지를 켜거나 끄거나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뭐만 압력밥솥 속에 있는 이 기체만 어떻게 되는 거야?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기만 하지 부피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일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다 쓰여버리는 게 무슨 과정이야? 정적 과정이에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뭐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자, EV가 되고요. 자, 여기 압력이 얼마? P였던 것이 압력이 얼마? 3P까지 이렇게 커졌다라고 봅시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럼 PV는 nRT라고 했으니까 여기 온도 얼마? 2T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기 얼마? 6T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간단한 거 이거 읽으면 돼. 정적 과정 부피 안 변했네? 그럼 가스레인지 켰다. 가스레인지 껐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가스레인지 키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기만 하지 압력밥솥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압력밥솥을 가스레인지 켰다 이런 뜻이에요. 거꾸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압력밥솥의 불을 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외부에서 열을 공급받아서 전부 다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상승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전부 다 열을 어떻게 해요? 외부로 방출하는 경우야. 가스레인지 끈 경우야. 알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적 과정 같은 게 들어가면은 자동차 엔진이 됐든 뭐 증기기관이 됐든 좋다 나쁘다. 이거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는. 알겠어요? 열 효율을 다 까먹는 거야 이거는. 아시겠죠? 네. 단열 과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열이니까 뭐예요? 단열. 이건 열적으로 뭐가 돼 있다는 거야? 단절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을 주거나 뺏거나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농구공에다 이렇게 바람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농구공에 바람이 들어가서 빵빵해질 거 아니야, 그죠? 빵빵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가스레인지 올려놓고 빵빵시키고 빵빵하게 만든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를 해서 일을 해서 어떻게 한 거야? 그걸 빵빵하게 만들어준 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제 말은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농구공에다 바람 넣는다든지 뭐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단열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그럼 단열 과정은 열량이 빵이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뭘로 나타나? 마이너스 W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놓고서 얘기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PV 그래프를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는 PV 그래프를 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A점에서의 온도를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압력이 4P고요. 부피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V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A점에서의 온도는 4T다. 우리 이렇게 놓으면 되십니다. 됐죠? 근데 B점은 어때요? B점은 부피가 2V고 압력이 P가 되는 거니까 얘는 온도가 얼마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이건 2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예.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등원선과 등원선 사이를 점핑하면 이걸 뭐라 그래? 단열 과정이라고 그래요. 되셨죠? 네, 그래서 A에서 B로 가면 뭐라고 그러고 A에서 B로 가면 어떤 뭐라고 그래? A에서 B로 가면 단열 팽창을 하게 돼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특히나 이제 수능에서 요새는 단열 과정을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 봅시다. 특징만 좀 정리합시다.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어떤 특징을 갖나라고 하는 거 보세요. 단열 팽창했으니까 뭐를 한 거야? 일을 한 거야. 어떻게 일을 하게 된 거야? 원인이 뭐에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일을 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전부 다 뭐를 하게 된 거야? 외부에다 일을 해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단열 팽창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열을 받거나 빼앗아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살을 깎아서 일을 했다 이런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되셨나요? 네. 밥 먹고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걸 태워서 일을 했다 이런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알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단열 팽창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압력이 그렇습니다. 감소하고요. 온도가 낮아지게 되죠. 되셨어요? 자, 단열 팽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압력이 떨어지고 온도도 떨어지게 돼 있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단열 팽창을 했다는 얘기. 저기 아까 농구공에다 바람 넣는 거 생각해봐. 쑥 우리가 뭐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일을 해줬더니 어떻게 돼? 그 농구공의 압력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커지는 거죠. 빵빵해진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압력은 커지게 되고, 단열 압축을 한 거죠. 아까는 그죠? 그러니까 B에서 어디로? B에서 A로 가게 되면 이건 단열 뭐가 되는 거예요? 단열 압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외부에서 뭐를 받아서? 외부에서 E를 받아서. 그러니까 농구공 자체가 우리가 확 뭐를 해주는 거야? E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농구공 자체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E를 받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뭐를 하게 되는 거야? 내부 에너지를 증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농구공 안에다 온도계를 꽂아보면 온도가 높아져요.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압력도 어떻게 되고요? 증가하게 되고요. 온도도 증가하게 돼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농구공에다 바람 넣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경우는 이제 농구공에서 바람을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력학 제2법칙 한번 좀 보세요.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석탄을 1,000원어치를 떼서 한 10,000원을 얻을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만든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그래서 항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얼마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는가를 만드는 게 뭐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는 법칙이 바로 뭐야?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역, 비가역 이렇게 돼 있는데 거꾸로 돌아올 수 있는 걸 뭐라 그러고? 가역, 역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 비가역 그러면 역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뜻이야.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변화는 가역이야, 비가역이야? 비가역이에요. 역으로 돌린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개념이고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걸 학문이라고 하고 있냐라고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학문이었다 이 말이야. 왜? 거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수없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연구기관이라는 걸 만들어내려고도 했고 그랬으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해봐도 어떻더라는 거야? 거꾸로 돌아오는 일은 생기지 않더라는 거야. 그럼 거꾸로 돌아오려면 스스로는 안 되지만 어떤 경우 가능하다는 거야? 외부에서 일을 해줌으로써 거꾸로 돌아올 수 있다. 여러분 집에 가만 냅두면 여러분 방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책상이 정리되진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와봤더니 집이 깨끗해졌어. 청소도 다 돼 있고. 그거 왜 그런 거야? 알아서 된 게 아니잖아. 누가? 엄마가 일을 해서 그게 거꾸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죠? 청소도 하고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책도 꽂아 놓고 말이야. 양말 구석에 있는 거 다 끄잡아내고. 이게 가능했던 게 뭐야? 엄마의 노동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냅두면 전부 다 어떻게 돼? 무질서해지는 쪽으로의 변화만 일어나지 질서 정연한 쪽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변화는 무질서해지는 확률이 작은 쪽, 큰 쪽. 확률이 큰 쪽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그러지 확률이 작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물에다 잉크를 떨어켜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확률적으로 퍼져나가서 무질서해지는 게 확률이 높은 거야. 떨어켰을 때 얘네들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한 점에 딱 모이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은 거야. 무질서해지는 게 확률이 더 높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가 떨어지는 그 순간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변화라는 것은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급한 열 에너지가 전부 다 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야.
질서정연한 1이라고 하는 걸로 될 수는 없다는 거야. 알겠어요? 왜? 무질서한 변화가 중간에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을 공급해서 증기기관을 계속 돌리려고 하는데 증기기관이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질서정연한 어떤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때요? 무질서한 쪽으로 중간에 열도 빠져나가고 손실도 나타나고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거는. 알겠어요? 왜? 이거 변화 자체가 무질서한 쪽으로 자꾸만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100원어치의 열을 공급했을 때 100원어치의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이건 무질서해진 쪽으로 중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라는 것은 그 흐름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느 쪽으로의 방향성? 무질서해지는 방향성 또는 확률이 큰 쪽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거꾸로 돌아오는 일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을 해준다든지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서는 거꾸로는 가능하지만. 아시겠죠?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열기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증기기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때 일단 뭐를 떼줘야 돼요? 석탄을 떼줘야 되겠죠? 석탄을 떼가지고 이 증기기관에 뭐를 해야 돼? 일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떼준 만큼 다 일을 할 수는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왜 이런 게 불가능한 거야? 공급한 열에너지가 전부 다 일을 할 수 있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야? 등온 과정이죠? 그런데 등온 과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불 때는데 어떻게 수증기가 온도가 변하지 않아? 방에 불 때는데 방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 안 그래요? 중간에 빠져나가는 게 없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게 된다는 거야. 무질서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손실되어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일로 바뀔 수 있는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열효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한 열에너지 분에 얼만큼의 일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게 뭐다? 열효율이 되는 거야. 그럼 얼만큼의 일을 했나요? 그러면 이건 공급한 에너지에서 빠져나간 에너지를 빼준 만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1 마이너스 뭐가 된다? Q1분의 Q2가 된다라고 하는 거 식 꼭 좀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열효율을 구하는 식은 꼭 좀 정리 한번 해두시고요. 밑에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거 있어요. 또 가볍게만 좀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 카르노 기관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급하는 에너지 대비 이 일을 많이 할 수 있겠는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겠는가를 만들어 보니까 우리가 연력급 과정은 4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겠어요? 등온 과정이 있어야죠. 온도가 변하지만 않으면 다 일을 할 수 있잖아. 이해가 됐나요? 또 그렇지, 단열. 단열이란 건 뭐야? 열을 주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돼? 지살 깎아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일을 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굳이 석탄 안 떼도 된다는 거잖아. 그거는. 아시겠나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열기관을 이렇게 만들어 본다라고 한다면 가능해 이거 불가능해 이거. 이렇게 만든다는 건 불가능해. 자, 그래서 2개의 등온 과정과 2개의 등온 과정,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을 통해서 2개의 등온 과정과 2개의 단열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때요? 등온 팽창을 했을 때는 외부에서 어때? 열을 공급해줘야 되겠죠? 등온 압축할 때는 뭐가? 외부로 열을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때 요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요 면적이 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공급한 열량 대비 한 일이 어떻다는 거야?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면적의 크기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의 온도가 T1이고 이게 T2다. 즉 이게 고온이죠?
이게 저온이란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열 효율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T1분의 T1-T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즉 1-T1분의 T2라는 형태로 열 효율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카르노 기관에서만 이래요. 가장 이상적인 기관에서만 이래요. 알겠죠? 이렇게 해도 열 효율이 이게 100% 나와 안 나와? 말도 안 돼요. 택도 없어요. 알겠어요? 이게 열효율 좋아봤자 이게 50몇 프로가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아무튼 50몇 프로 이상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아시겠어요? 됐죠? 네, 그래서 열효율이 100%인 기관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